사실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할 때 네. 그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섭섭함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에? 섭섭함. 그러니까 내가 오.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아, 그게 제대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조직 내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섭섭함.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단순히 일이 많다는 것보다도 번아웃의 제일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섭섭함. 아, 생각도 못 해봤어요. 번아웃에 섭섭함이 있다고는. 그건 엄청 중요한 오, 너 거죠. 진짜 대단하다. 섭섭하다라는 말 자체가 좀 네. 가슴 아픈 말이잖아요. 나 참 너한테 섭섭했어 이런. 그렇지. 네, 그럴 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네. 네가 나한테 더 잘해줘야 돼. 이런 것 한 가지 방법이겠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더 좋은 관점이 뭐예요? 뭐냐면은 나 때문에 섭섭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거꾸로 생각하면 있을 수 있죠. 그 반대편에. 사람에게 엄청 잘해주는 겁니다. 그럼 내 번아웃은 어떻게 처리하고? 근데 그게 힐링 효과가 있어요. 뭔가 자기가 조직 내에서 섭섭함을 느낄 때 조직이나 상사에게 해달라고 기대하는 것도 필요한데 네. 잘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식구들에게 더 잘해주거나 동료에게 더 잘해주거나 그 잘해주는 정도가 엄청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심리가 바뀌어요? 그러면 번아웃이? 네, 놀랍게도 그게 힐링 효과가 있어요. 남한테 주는으로써 네. 힐링 효과가.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아. 일종의 프레임 전환이잖아요. 그거 완전 이거를 전환이네.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상사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 때문에 섭섭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네. 어마어마하게 베풀어 주는 게 오. 결국은 나의 이 섭섭함을 푸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와, 완전. 대단하시네요. 자, 그럼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꽤 도움되는 프레임 뭐 있을까요? 항상 우리는 앞으로도 생명 가까이 변이 바이러스 생길 때마다 움찔움찔하면서 계속 쫄아서 살아야 되나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의미라는 말 자체가 네. 굉장히 압도하는 말이거든요. 무거운 말이에요. 나를 희생해서 국가를 살리는 네. 그 정도의 일을 우리가 의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거가 의미라고 생각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의미, 그래서 맞아요.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아하. 실제로 사람들이 언제 삶의 의미를 느끼는지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루틴, 자기 삶의 루틴이 있을 때 의미를 잘 느껴요. 루틴이 그렇게 중요해요? 루틴이 있다는 게 묘하게도 왜냐면 그게 삶의 구조니까. 의미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세상을 어떤 구조화하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삶의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작업이 삶의 루틴이 있을 때 훨씬 더 쉬워진다는 연구가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 예, 그게 국가일 필요는 없어요.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의 밥을 챙겨준다. 예. 그다음에 내가 일을 해서 뭔가 좋은 의미 있는 성취가 이루어진다. 우리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럴 때 it doesn't matter 이러잖아요. 예. 네, 중요한 게 아니야. mattering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Mattering. mattering. 그러니까 나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mattering 누군가에게 mattering 한다라는 느낌이 의미니까 거기에 반드시 국가나 민족이나 기업이나 이런 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삶의 의미다라고 의미를 조금 축소해서 생각하면 삶의 의미를 찾는 거가 뭔가 어마어마하게 미닝풀한 일 아니더라도 그냥 너에게 나는 매처링이야 이거에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네네네. 이렇게 요양원 같은 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 그룹의 어르신들에게는 식물 화분 같은 거를 방에 넣어주고 직접 물을 주고 기르도록 하고요. 네. 다른 분들에게는 똑같은 식물을 주는데 관리는 그 직원들이 다 해준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식물 자체의 효과는 똑같죠. 그렇죠? 근데 한쪽은 본인이 길러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식물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이 경우는 그냥 다 식물에게 길러줘. 매트링이네. 매트링이죠. 네, 그런 다음에 관찰을 해보니까 어허.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노인분들이 훨씬 건강하고 여러 가지 장수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식물이라 할지라도 혹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특히 이제 애완견 요즘 많이 키우시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중요하다 이 존재에게 그런 게 의미이지 꼭 나라를 구하는 것 정도로만 삶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다 잃은 것 같지만 많이 잃은 것 같지만 이렇게 루틴과 메터링만 누구에게 의미 있는지 이것만 다 챙겨도 다 채워진 거네요. 안 잃은 거네요. 그렇죠. 다 있네. 예, 어려운 게 아니고 삶의 의미를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 연구 결과들이 뭘 보여주냐면 네. 예를 들면 건강검진도 자주 받아요. 오늘 이 강의가 내일 수업이잖아요. 네. 자기에게는 내일이 있는 겁니다. 네. 돌봐줘야 할 누군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검진도 자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요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의미가 추락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맞아요. 추락하는 걸 그 막아야 돼요. 추락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갑자기 뭐 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식구들과 시간을 더 자주 보내고 오케이. 꼬박꼬박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가까운 누구 친구하고 뭐 안부 전화하고 혹은 뭐 취미 활동을 하고 이런 어떤 그 루틴을 지키는 게 루틴. 이 기간의 삶의 의미를 좀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패러다임은 일종의 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뭐 학문 분야가 됐든 그 분야에서 주된 공유하고 있는 어떤 관점 같은 게 맞아. 패러다임이라면 프레임은 프레임은 패러다임도 프레임이 될 수 있지만 프레임은 지극일상적인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폴트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주차를 지하 1층에 했는지 2층에 했는지가 헷갈리는 나이가 된 거예요. 아무데나 자꾸 주차하면 안 돼. 계속 같은 자리에 해야 돼요. 그렇죠. 큰일 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네. 항상 지하 1층에 좋은 자리가 있어도 한 층 더 내려가서 큰일 지하 2층에다 세웁니다. 저도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자기가 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디폴트가 프레임이에요. 그런 것처럼 프레임은 되게 일상적이에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단어들, 네. 단어가 우리의 프레임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단어요? 단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 우리가 이제 그 국무부라고 하고 또 네. 뭐 국방부라고 여러 이름들이 부처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한 부서의 이름이 원래는 전쟁부였어요. 진짜요? 원래 Department of War였어요. 어머나 네. 세상에.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런 그치.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름을 Department of Defense로 바꾼 겁니다.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부처의 이름을 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도록 맞아. 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향을 미쳐요. 그게 프레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군요. 프레임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 프레임을 패러다임처럼 큰 걸로 생각하면은 프레임을 바꾸려면 뭐를 해야 되지? 거대한 태스크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프레임은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이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프레임이라 그래서 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루틴을 잘 지켜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맥락과도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